아빠가 유학을 못 가게 해. 안녕마왕, 나는 올 초부터 고스를 듣기 시작한 초보 고스 여중딩이야. 내 얘기 좀 들어줘. 우선 내 상황을 말할게. 난 유학을 계획하고 있고 학교 공부는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아. 중1 때만 해도 반에서 무난히 5등 안에는 들었지만 중2 때부터 토플이다 뭐다 신경 늘어나다 보니까 10등 안에도 겨우 들지 뭐. 다 핑계긴 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 아빠 얘기를 할게. 우리 아빠는 전북 해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 6남매 중 셋째야. 우리 아빠는 엄청 가난한 깡 시골에서 자랐어. 지금 40대 초반인데 중딩 때 처음으로 전등을 구경했대. 집안 학비가 없어서 장학금으로 학비를 스스로 벌으셨대.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셔서 행시 패스하고 지금은 공무원 하고 계셔. 뭐랄까 우리 아빠는 참 재미없는 사람이야. 스스로의 기준에 맞는 아주 교과서적인 성공을 이룩하셔서 다른 사람 말은 잘 듣지를 않아. 고집쟁이에다가 보수적이야. 난 아빠랑 말을 안 해. 어릴 때만 해도 아빠랑 친했는데 아빠가 사랑에 매랍시고 휘두르는 회초리에 질려버렸지. 허리띠와 골프채로 번갈아 가면서 몇 번 맞고 난 이후로는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았지. 그냥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 내가 유학을 결정한 건 재작년 말이야. 왜 유학을 결정했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못해. 그냥 한국에선 학교가 내 말을 잘 안 들어줘. 어느 날 내가 우리 구에서 주최하는 어떤 대회 학교 대표로 나가고 싶다고 선생님께 얘기를 했어. 내가 전체적으로는 성적이 그저 그렇지만 그 과목만은 잘할 수 있었거든. 근데 선생님이 단호히 안 된다고 하시더라. 내가 손 비벼가면 싹싹 빌었는데도 안 된대.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내 단짝인 전교 1등한테 네가 나가보라고 강요하더라. 내 단짝은 싫다 그러는데 말이야. 그때부터 학교에 정이 뚝 떨어진 것 같아. 뭐랄까 학교가 내 앞길을 막는 것 같았지. 내가 도약하려고 하면 먼저 내 발목을 끊는 게 학교구나. 그 이후에 몇몇 선생한테 인권 유린을 몇 번 당한 후로 내 생각에 쐐기를 박았어. 마침 우리나라에서 별 볼 일 없던 내 친구가 미국 가서 전교 1등 한다고 난리치길래 부럽기도 했고 도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전인 교육에 대한 환상도 있어. 더 솔직히 말하자면 아빠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도 열이면 하나 정도 있었고. 난 이 모든 사실을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 엄마는 나에 대해서 내 스스로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지. 엄마가 그러더라. 너라면 잘할 거라고. 네 동생이 몰라도 너는 내가 확신을 갖고 밀어줄 거라고. 믿음을 넣어줬어. 작년 3월부터 유학에 대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했어. 물론 아빠한테는 숨겼지. 토플 보고 학교 내신 시험 보고 SSAT 보고 지원할 외국 학교 결정하고 원서 쓰고 에세이 쓰고 인터뷰하고 결과 기다리고 이 와중에 아빠한테 나 유학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지. 앞서 말했지만 난 아빠랑 말할 때 매우 어색해서 얘기할 때마다 덜덜덜. 사실 엄마가 계속 아빠를 설득했지. 처음에는 아빠가 너무 완고했지만 가면 갈수록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졌어. 그래도 원서 쓸 때 아빠 사인 위조하고 나서 많이 울었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1년이 지나갔어. 그 결과 난 4개의 미국 학교에서 어드미션을 받았어. 톱 10이니 뭐니 난리치는 애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중상위권 학교에 합격했어. 대단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 순수한 노력의 결실이었기에 자부심을 가지게 됐어. 모든 게 정리가 되고. 바로 방금 전 아빠한테 내가 그중 가장 가고 싶은 학교의 카탈로그를 내밀었어. 엄청 떨렸지. 그러면서 난 확신은 못하더라도 내심 희망을 걸고 있었어. 적어도 나한테만큼은 너무나도 완벽한 학교였기에 더 부풀어 있었지. 아빠가 그 학교에 대해서 적어도 부정적인 반응만 보이지 않는다면 난 합격 통지서를 내밀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아빠가 카탈로그를 쭉 넘기다가 대입란을 유심히 보더라. 정말 떨려서 미친 줄 알았어. 근데 아빠가 이러는 거야. 이 중에 쓸만한 대학은 여기 이렇게 3군데 말고는 없어.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대학들을 자랑이라고 써놨는데 이 학교가 좋아 보이냐? 넌 지금 여기 시설이랑 외면을 보고 반했을지 몰라도 내가 보기엔 아니야. 우리 집 옆에 있는 고등학교랑 비교해서 나을 게 없다고. 그 학교가 이번에 서울대를 5명이나 보냈어. 네가 지금 한국에서 맨날 전교 1등만 해서 분에 차지를 않아서 가겠다는 거면 내가 보내줘. 근데 넌 지금 겉멋만 잔뜩 들어있잖아. 네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꿈꾸지 마. 아빠 친구 딸 누구누구 알지? 걔는 2등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 근데 걔가 유학 얘기 꺼내던 대충 저런 식의 이야기가 이어졌어. 한국에서 못하는 애들은 미국 가서도 안 된다는 둥, 대학 가서도 유학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는 둥, 정신 차리라는 둥, 외고나 가라는 둥,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 대꾸도 못하고 눈물만 줄줄 흘렸어. 내가 바보 천치지. 여러 생각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아빠 뜻에 따를까? 아니면 아빠랑 의절할까? 누가 나 입양할 사람 없나? 그냥 오늘 밤 목매고 죽어버릴까? 그냥 좌절했어. 마왕도 딸이 있지. 마왕도 하나의 아빠잖아. 나도 한 명의 딸로서 한 명의 아빠인 마왕한테 이렇게 호소할게.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모든 게 잘 될 것만 같았는데 너무 힘들다.
물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내 고민이 너무 사치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 알아. 근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짜 너무너무 불행해.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제발. 나 정말 간절해. 너무너무 간곡해. 제발. 네, 잘 알겠어요. 근데 아빠 말이 맞는데 어떡하죠? 띵. 아버지하고 맺혀 있는 부분, 풀리지 않는 부분, 아버지랑 풀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얘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약간 엉켜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차근차근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가고 싶으면 가시게 될 거예요. 근데 가시더라도 아빠하고 풀고 가세요. 그 다음에 딸로서 아빠한테 물어보셨잖아요. 사실 제 사고방식이 아버님 사고방식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유학 가려면은 네가 돈 벌어서 능력이 있어서 돈 벌어서 유학 가든가 아니면은 국가에서 정말 몇 명 보내주는 그 시험, 국가에서 돈 주는 그 시험 붙어서 유학 가든가 하지 아빠 돈으로 유학 갈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엄마는 19살 때 유학 갔고 아빠는 30살 때 유학 갔는데 너도 네가 준비됐다라고 생각할 때 가는 거지 겁먹들지 마라. 저도 그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딸한테. 근데 그 원망스러운 마음에 아버지가 하는 얘기 중에 옳은 부분은 받아들일 줄 알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얘기하는 중에 옳은 부분이고 내 아픈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한테 그 보완책과 각오와 뭔가 나름대로의 대책 이런 거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해 못해 주는 나의 어떤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버지한테 설명도 하고 어필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가장이면서 아버지의 의견이 우선인 거를 내가 존중하고 따르겠다라는 기술을 뺑기를 좀 부릴 줄도 알고, 예?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망만 하늘을 찌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정말 나는 세상에 제일 불행한 애다 이러고 있는 수준이면 고된 유학 생활 이겨내기 어렵다고 봐요. 자, 또 아버지는 이런 면도 있을 거예요. 슬픈 양은 아빠한테 마음을 닫아 걸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아빠의 체벌 방법이 거칠고 잘못된 점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빠한테는 소중한 딸이고 제품의 자식이라고 떼놓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떼놓고 싶지가 않은 게 고등학교서부터 외국 유학을 가면은 사실 남이에요. 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 하나 보내가지고 완전 남을 만들 수는 없어가지고 엄마가 따라가죠. 그럼 이제 아빠 기러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인데 저는 대학교를 한국에서 마치고 학부를 마친 다음에 학부 이후에 유학을 가도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을 꼭 유학을 가야 된다고 믿지 않고 고등학교는 더더욱이 제가 제 딸 그렇게 유학 보내기 싫은 것도 청소년기에 외국에서 배우면은 좋은 점도 있겠지만 한국 정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약해진다. 그러니까 사실 청소년기에 유학 가면 반 한국인이 되는 거예요. 절반짜리 한국인. 좋게 얘기하면 한국인이라는 알맹이를 안에다가 품고 있는 국제인, 코스모폴리탄이 되는 거이기도 해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만은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일단 다 한꺼번에 푸세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결정은 아버지한테 달려있으니까 아버지 결정을 내가 따르겠지만 내 마음이 이러이러한 거는 정말 아버지한테 얘기라도 많이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얘기나 일단 들어주시라. 아버지 지금 얘기를 안 듣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통 유학이나 이제 공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그다음에 당신께서 이 공부에 대해서 소질이 없으신 분은 그것 때문에 좀 트러블이 나는데 아버지의 진단은 지금 정확하시거든요. 아버지도 공부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요 고등학교를 거친 다음번 스텝의 진학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전부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유학원이나 그런 곳에서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뭐 어지간한 학교라도 그냥 웬만하면 애들 붙여가지고서 유학 보내려고 그러는 게 현실이고 그 사이에서 장사꾼들 속성에 안 넘어가고 깐깐하게 꼼꼼히 따져보는 아버지 같은 조력자가 있는 그런 유학생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엄마가 편이 되어 주었듯이 이 아빠가 편이 되면 끝장인 거예요, 지금. 좋은 조력자가 되어 주실 거고 어쩌면 그 공부를 해나가고 진로를 결정하고 이런 데도 황금 콤비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단지 아버지가 완고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많은 자녀들이 부모가 완고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본인들은 그 완고한 부모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무척 서툽니다. 가뜩이나 부모가 완고하면 자식이 생쇼를 부려서 자기를 표현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아버지가 이 얘네 때하고 내 때하고 이게 다르구나 말하는 방법도 사는 것도 앞길도 다르고 그러니까 얘네 때는 행복하게 산다는 게 우리 때하고는 다르겠거나 이 생각을 이 어른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도출해내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자녀는 속으로 원망만 할 뿐이지 실제로 아버지한테 그다지 표현을 하지 못해요. 지금도 보세요. 엄마랑 얘기하고 엄마 통해가지고 아버지하고 간접적인 대화를 하고 아버지하고 대화가 절대 부족해요. 아빠 탓이다 본인 탓이다 그거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기는 재판소가 아니니까. 근데 아빠하고 대화가 지금 절대 부족해요. 양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지금 아버지가 만족할 만한 정말 이 학교라면 그리고 얘가 공부를 이 정도 한다면 보내야겠구나 라는 성적을 거두어 온 게 아닌 거는 안다. 근데 나는 그게 우리나라 같은 스타일의 교육 환경이 내 스타일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아빠는 건방지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내가 거둘 수 있는 최대 성적치가 겨우 요거였는데 요나마도 힘겹게 거두었는데 내가 만일 거기 가서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학교에서 진학할 수 있는 대학 여기 쓸만한 대학이라고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거기는 물론 내가 당근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더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어서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3년이 아니라 1년이나 1년 반 내로 아버지한테 딱 입증을 못 보여드리면 내가 귀국하겠다 다시. 이런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행동을 무척 애처럼 하시거든요. 혼자 못 띄워놓겠어요. 제가 아빠면. 뻔히 보이는데 이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난리 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그냥 무조건 싫고 내가 딱 생각하는 그 길이 답이고 그거 아니면 그냥 원망에 눈물에 그냥 하소연에 걔를 뭘 믿고 외국에다 띄워놔. 딸내미를. 나 같으면 내가 아빠라면 난 못 보내요. 저한테 원하는 답이 아니면 지금 라디오 끌 거예요 그러면? 아빠한테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와서 아빠하고의 대화를 닫아버리면 그러면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귀에 듣고 싶어하는 그 달콤한 대답이 뭔지를 제가 아는데 그 대답을 제가 안 해주면 그럼 라디오 끌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 갔는데도 그 학교가 당신이 원하던 그 꿈에 그리던 그 학교가 아니었으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비행기 타고 돌아올 거예요? 헛돈 쓰고? 조금 어른스럽게 우세요. 어른스럽게. 아버지가 무조건 잘하신다는 건 아니지만 내 말이 법이고 내 말이 답이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정확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른스럽게 아빠 그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그거는 압니다. 아는데 이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바뀐 면을 보여주고 얘가 이제
반어른이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보내주는 거지. 그리고 유학 갈 때는 겉멋이라는 것도 약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동경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캠퍼스 생활을 동경하고 유학 생활 가서 뭘 배울 것이냐, 외국에서 생활하는 거에 대한 동경, 약간 겉멋하고 낭만 같은 게 있어야 원동력이 돼줘요. 근데 그게 주가 돼버리면 그러면 보는 사람 아무래도 걱정이 되죠. 그리고 이것도 명심하세요. 아버지 말도 맞다는 거.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서 졸업하고 얘가 정말 유학 갈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를 입증하고 대학을 유학을 가는 것도 절대 늦지 않거든요. 아버지 말씀에 아무나 하자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여기서 별거 아니었던 애가 뭐 거기 가서 전교 1등 한다고 난리치네 뭐네 어쩌네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흔들리고 막 그런 얘기 끄집어내면 그거 자체가 벌써 이 제대로 된 어른들이 볼 때는 X표 쫙쫙이에요. 여기서 안 되는 거 거기 가서 안 되는 애들 숱하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중고등학생 때 유학 갔던 애들이 거기서 성적이 우수하게 나와서 대학을 진학했다가 대학교에서부터 이제 슬슬 미국 애들한테 밀리기 시작하면서 성적 바닥 기고 진로 갈팡질팡하고 막 이런 경우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유학 성공 사례집과 책들이 발간이 돼 있지만 유학 실패 사례집 보신 적 있어요? 유학 실패 사례집을 만든다 그러면 유학 성공 사례집에 비해서 과연 몇 배의 양이 될까요? 반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0배에서 20배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유학 실패 사례집이. 자, 어른스럽게 아빠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아빠와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문제. 뭐 아빠도 가지 말라고 그러지만 나도 아버지하고 나오고 이렇게 절반 이상 남남으로 살고 이러면서 아빠 떼놓고는 못 간다. 아빠랑 나랑 매치가 좀 풀자. 이 얘기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상대 안 해주실 것 같지만 어른이 되어 있는 눈빛을 보는 순간 부모는 대화에 응합니다. 막혀있던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 아버지와의 그 상담 진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연락 주시기 바라요.